우리가 출력을 하는 것을 사실 도면의 끝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겠죠. 다만 이 출력이라는 게 종이로만 뽑아내는 데가 한계가 있지는 않아요. 파일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파일이라는 게 뭐 가장 간단하게는 PDF로 만든다거나 JPG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확장자의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는 이제 종이로 뽑는 거겠죠. 그래서 출력 자체는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출력은 프린터를 누르시고 내가 어떤 프린터를 쓸 건지 골라주시고, 어떤 프린터를 쓸 건지 골라주시고, 그리고 어떤 종이를 쓸 건지 골라주시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디를 출력할 건지 잡아주는 건데, 지금 이대로 잡아줄 것이냐, 내지는 내가 리미트라는 명령을 써서 그 한계를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잡아줄 것이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프린터를 어떤 걸 쓸 거냐, 그리고 어떤 종이를 쓸 거냐, 뭐 어디를 출력할 거냐 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개는 무조건 이제 정확하게 적용하셔야겠죠. 다만 그 후에 보통의 경우는 플롯의 중심이라고 체크를 무조건 해달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가로 세로의 비율에 맞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만약에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아요. 종이에, 그러니까 왼쪽 하단에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정렬을 해주는 거죠, 가운데로. 다만 이제 이게 가로 세로 비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 세로 비율이 종이에 맞으면 굳이 하지 않더라도 딱 맞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심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면이 그냥 내가 A4만큼 세팅을 잡고 A4로 출력한다, A3만큼의 영역을 잡아서 작업을 한 다음에 A3만큼 출력한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1대1로 출력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다만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도면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면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절대 1대1로 나올 수는 없어요. 줄여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림을 줄여서 뽑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도면 자체를 근데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천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걸 100분의 1로 줄이겠다 해서 영영을 띄워버리고 50만큼 준다, 그럼 나중에 내가 수정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면 자체를 그릴 때는 1대1로 그리는 거고, 다만 출력을 할 때 그거를 몇 분의 몇으로 줄여야 내가 원하는 종이 출력이 가능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몇 분의 몇으로 줄이겠다라고 여기서 골라줄 수가 있어요. 몇 분의 몇이라고. 다만 우리가 세팅 같은 걸 전혀 맞추지 않았을 때는 몇 분의 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여기를 체크해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종이에 내가 선택한 보험미가 들어가려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야 될지, 나 몇 분의 몇으로 커져야 될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전에 잡았던 건데 이렇게 좀 더 넓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줄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도면을 그렸을 때 가로 방향으로 대부분 우리 도면을 그려지죠. 선택할 때도 가로 보험이 작겠죠. 종이가 아무리 세로로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도면 방향이 가로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축척 같은 게 또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뭘 하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눌러가지고 보통 없음을 하면 칼라로 출력이 된다 그래요. 아니면 ACAD CTV로 하면 칼라로 출력이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도면상에 빨간색을 집어넣어서 도면을 그렸으면 빨간색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만 칼라 프린터기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흑백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색깔을 바꾸어서 넣어야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흑백 출력은 모노크롬이라 그래요. 이게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면, 모노크롬을 눌러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빨간 색깔을 출력할 때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ACA CTV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빨간 색깔을 객체 색상, 즉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노란 색깔을 내가 다른 걸로 해야지 이렇게 바꾼다면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이거 말고도 뭐가 가능하냐면, 이 색깔을
얼마의 선두께를 출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이어에서 선두께를 안 주시면은 여기서 색상별로 선두께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치수선의 색깔과 치수 안에 들어간 문자의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여기 색깔은 선들에 대한 색깔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0.25를 줬다, 가늘게 글자를 이걸로 했다 그러면, 글자 색깔을 이걸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0.5로 해야지 하면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흑백으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맞았다 그러면 엔터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출력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출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프린터를 골라주시고 종이를 고르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지 위치를 결정해 주시고, 플롯은 이전 플롯이라고 해서,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윈도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을 경우는 이 네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으셔야 되고, 한번 잡아 놓으면 다시 수정할 수 있게 윈도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세팅으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는 프린터를 누르시면은 이전 플롯을 누르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PCL이죠. 이전 플롯을 누르면 방금 전에 내가 잡았던 그 세팅 그대로 뜹니다. 즉 도면이 다르더라도 마지막에 출력을 성공한 걸 하기 때문에, 캐드를 하시는 분들이 출력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냥 이전 플롯 누르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 깔았을 때는 이전 플롯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전 플롯 누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이런다 있는 걸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전 플롯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분명히 누군가 이전 플롯, 아니 출력을 해놓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전 플롯 누르면 세팅이 떠요. 다만 이것도 이제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프린터가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세팅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말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만 출력이 된다 그랬나요? 아니죠. 파일로도 된다 그랬죠. 그럼 저는 평소에 여기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뭘 하냐면, 종이로 출력보다는 파일로 출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프린터가 이제 컴퓨터마다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안 해놔서. 또 그것도 있고, 상대방이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 종이를 뽑아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파일로 보내줘서 그쪽에 캐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파일로 뽑을 땐 제일 많이 쓰는 게 DWG2PDF나, 아니면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생겨서 이쪽을 쓰시면 돼요. 대신에 하이 퀄리티나 뭐 제너럴 도큐멘테이션인가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보통 저는 이걸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했다고 합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체 페이지 A3를 하고 윈도우를 잡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든 확인을 하든 뭐하든 했습니다. 출력을 눌렀어요. 만약에 앞에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게 기억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인을 안 눌러서 그런 거지. 확인까지 눌렀으면 이전 플롯 누르면 뭐가 뜨겠어요, 당연히? 이게 안 떠요. 그럼 그런 상황이고 지금 무조건 이전 플롯 누르실 거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 파일로 보내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PDF가 제일 편하니까, 아니면 이제 JPG나 PNG 같은 게 편하다면 이걸 고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골라줘서 해버리면은 이전 플롯에 대한 세팅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 설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서서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전 플롯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파일로 출력했을 때는, 확장자명이 파일로 출력했을 때는 PDF로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DW PDF를 딱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두 개 정도만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출력 누르고 여기를 DW PDF를 합니다. PDF 만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A4를, 보통 이거 할 때는 이쪽이 좀 편합니다. A4로 297 A10으로 하고,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주고, 중심을 잡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단지 얘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자, 어디다 무슨 걸로 저장하겠냐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뷰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PDF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경우 많고, 근데 다만 요거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인데 이용을 할 수 있으냐 없냐 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냥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아까 방금 프린터를 눌렀을 때, 자 이제 이걸로 바뀌어 버린 게 보이시죠? 이전 폴더 누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도 기본은 알아놓으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름을 바꾼 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PDF2DWG라고 되어 있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요, 어떤 뭐 무료도 나오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막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CAD에서 이 식으로 PDF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CAD 파일로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버립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난감한 것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렇게 변환을 시켰을 때 완벽하게 변환은 안 되지만 점 같은 걸 다 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 정도 크기를 알게 되면은 축척 같은 거 조정해서 크기를 다 맞춰볼 수도 있고 그래요. 흔히 하는 경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뭐냐면은 특허 때문에 문제가 되게, 이 회사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도면을 넘겨서 뭔가를 해줄 때 그 상대방 회사에서 CAD 파일 넘겼더니 그걸로 특허를 등록해서 좀 법적인 다툼들이 많은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회사에서 손을 못 대게 PDF 파일로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는데,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좀 난감하긴 해요. 그냥 하나의 말씀드린 거라고. PDF를 CAD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다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게 이제 PDF2DWG를 검색하시면은 그런 게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파일을, PDF 파일을 어디에 합쳐가지고 넣어서 다시 뽑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점을 찍기 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따라 그리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거에 관련된 사람은 좀 좋은 경험은 아니겠죠. 자, 이렇게 출력이라는 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만 이제, 자, 원리 원칙을 생각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사각형을 하나, 렉탕을 해서 하나 그릴게요. 사실 아무 데나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골뱅이 297-210을 주면 A4죠. 골뱅이를 주면, 골뱅이를 안 붙이면 모르겠지만 10을 해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이 끝에다 붙이는 게 좋아서 사각형을 눌러서 0,0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아까 마지막에 찍혔던 데서 찍혀버려요.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끝에 찍어줍니다. 그래서 297,210을 주면 이제 A4가 되고, 옵셋을 10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이건 정의고 이건 테두리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얘는 정의에 관한 부분이니까 출력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끝에 걸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여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선이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네모 하나를 그려서 자르기를 하셔가지고 트림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미러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들이 없으니까 걸려서 나올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도면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자기의 취향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실제 도면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틀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걸 A4에 뽑는다. 그럼 몇 대 몇이겠어요? 지금 현재 1대1이거든요. 그렇죠. 1대1이죠. 출력을 누르고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DW2 PDF 그 다음에 A4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파일을 뽑을 거니까. 다만 이제 출력 방향은 어차피 가로예요. 정의가 세로로 있든 가로로 있든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나와요?
1분의 1 자동입니다. 여기를 보통은 체크를 정확하게 할 때는 체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없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10에 20에 30에 50 그 다음에 중간이 없는 이유는 우리 ISO나 KS에 보시면은 축척을 주는 기본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는 있어도 이 뒤에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70이 들어갈 수도 있고 8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여기서 숫자를 바로 그냥 쳐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라면 그냥 찍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선택한 범위가 이 종류에 들어갈 때 몇 대 몇으로 넣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은 체크를 해주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여백 때문에 소수점 몇 자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이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하고 다른 건 다 있으니까 미리 보게 해볼게요. 요 선이 따라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종이를 제가 다시 이걸로 해볼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애초에 지금 이 종이는 여백을 제가 조정을 해놔 가지고 여백이 전혀 없어요. 내가 선택한 범위가 이거에 꽉 차게 들어가는 거고, 아까 선택했던 이쪽에 A4는 여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종이 자체가. 그래서 먼저 기억하실 게 뭐냐면, 보통 출력하시면 프린터를 뭔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하려면 등록 정보라는 걸 눌러주시고 여기서 표준 용지 크기 수정이라는 걸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써야 될 종이 있죠, 그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DW PDF니까 파일로 만들 거니까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요. 보통은 몇 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IS 확장 A4를 찾아서 210에 297을 클릭해서 수정을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표준용지 크기에서 여기 눌러서 수정을 눌러보시면, 자 여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 11, 아래로 10, 이쪽으로 5, 이쪽으로 6만큼 있어요. 즉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띄어졌잖아요. 우리는 보통 여기를 0, 0, 0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 여백이 없어지는 걸로. 근데 바꿔도 결국 여백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무조건 여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1대1로. 만약에 다른 종이로 딱 하면은 이게 여백 때문에 소수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그냥 1대1로 바꿔버리시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게 잘리는 부분이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1대1로 출력할 건데, 먼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1대1로 출력할 때는 내가 여기 이 1대1에 맞게 이 틀을 그려주시고 여기 안에 작업을 하신 다음에 거기도 그 종이에 맞게 범위도 이렇게 하고, 다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종이에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이 여백을 조정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용지 크기 수정해서 내가 써야 될 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나요? 자 이걸 쓰겠다 그런다면 여기서 제가 A4를 골랐다 그러면 A4가 제가 지금 이미 저는 프린터죠, 이 일반 프린터입니다. 여기서 A4 수정을 넣으면 제가 이미 다 뭘로 바꿔놨다? 00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릴 일이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 저희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종이 여백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A4를 A4를 왜 써요? 아니 A4를 왜 쓰냐가 아니라 종이를 A4에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대부분 A3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의 의미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50배 60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축척을 지금 제가 50을 줬어요.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4,850에 1,500. 50배.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컨트롤 8번 누르면 계산기 나오죠. 여기서 297 곱하기 50을 해보면, 이꼴 하면 14,850 맞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배니까, 그렇다면 출력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린터를 하시고, 내가 여기서 종이를 선택하고, 프린터 선택, 그 다음에 종이 선택, 그쵸? 윈도우로 여기만큼 선택하고, 이건 여백이 00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 중심 체크해 놓고 용지 맞춤을 누르면 자동으로 1대50으로 나올 거고, 조금 어정쩡하게 나오면 해제하고 1대50으로 바꿔버리시면 되고요. 조금 어정쩡하다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0.1 아니면 49.9 얼마, 그렇게 좀 여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딱 임의적으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가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뭐 이건 계속 무시하시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50분의 1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보통 제가 요거를 이런 도면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요 틀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먼저 틀을 그리진 않아요. 필요하면 이제 이 내용을 그려야 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렸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내가 이걸 A3로 뽑아야 돼요.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사각형을 한 점 찍고 골뱅이 420,297을 줘요. 요만한 게 만들어졌죠. 옵셋을 10을 줍니다. 우선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줄였을 때 이거 크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려면 몇 배를 줘야 되나 해서 축척을 줘서 선택하시고, 여기 끝에를 주고 100배? 아이고 100배도 작네요. 자, 그러면 다시 축척을 주고, 여기서 3배를 주면 300배가 될 거예요. 3배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4배까지 주는 게 맞겠죠? 그냥 개념상 얘기했을 때. 자, 그렇다면 가장 처음에서 400배를 줘볼 수 있겠죠. 축척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40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해서 이렇게 맞추셔서 이제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A3 주시고, 윈도우로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그쵸? 자, 맞추면 당연히 402가 나와버리죠. 왜 그럴까요? 여기가 여백 조정을 안 해놔서 그래요, 제가. 이제 400이라고 나오죠. 여백 조정은 2개가 있어서 여백 조정은 이걸로만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회색이지만 아까 모노크롭을 해놨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흑백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A3에서 400이다. 자, 이 말은 지금 이해되시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건축 현장 도면을 뽑을 때 보면은 A3로 뽑기도 하지만 A1으로 뽑는 경우도 많아요. 왜 A2 뽑으면 되지 A1이냐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A3가 420297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A1은 얼마일까요? 8412-594예요. 자, 그러면 A2와 아니 A3와 A1은 차이가 얼마가 나시는 것 같아요? 2배 차이. 예? 2배예요? 진짜로? 전 4배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양쪽에 대해서는 면적으로 따지면 4배 차이인데, 문제는 얘를 축척으로 2배를 주면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A 치수로 따졌을 때 A1의 절반이 A3가 되는 거예요. A2의 절반이 A4가 되는 거예요. 치수로 했을 때. 왜냐면 가로로도 2배 커져야 되고 세로로 2배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분의 1로 출력하는 크기라고 하면 얘는 얘에서 출력한다면 50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1이라면 얘는 50분의 1로 출력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A3에 400배를 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네모를 하나 그려가지고 방금처럼 841에 594를 줘볼까요?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A1이라 그랬죠. 옵셋 10을 줬어요. 얘는 몇 배를 키워야 될까요? 아까 A3는 400배를 키웠고 얘는 몇 배를 키워야 될까요? 들어가려면 200배, 2배가 더 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2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도면에 보면 건축 도면들은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케일 A1, A3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글자를 적어주라고 합니다. A1에 뽑을 때는 1/200. 뭔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글자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그 출력하는 사람이 이 도면은 몇 분의 몇이다 이렇게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A3로 뽑을 때와 A4로 뽑을 때의 차이가 확실히 눈에 이렇게 당연히 2배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내가 A3로 400을 해놨다 하면 당연히 여기는 A200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출력하는 사람은 A3를 뽑을 때 이건 400분의 1을 뽑으면 되고 얘는 200분의 1을 뽑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보통 이렇게 여기에가 들어가 있거나 이쪽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참 재밌게도 A3일 때 350분의 1로 되어 있네요. 이런 치수를 주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00배잖아요. 혹시 이 400배를 350배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프린터에서 좀 강제적으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요 사각형을요? 아니, 프린터에 출력할 때. 아니요. 요 얘 자체가 400배를 맞춰 놨으니까 우리가 프린터에서 400분의 1을 하는 거지. 얘가 350배짜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축척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쳐서 기준 찍고요, 참조 눌러서 이거 400배 준 거 맞죠? 400 하시고 350 엔터를 합니다. 그럼 350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아마 최대하게 타이트하게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보여서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의 경우 진짜 이런 경우 많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그려져 있는 도면 틀은 요만한데 내가 그림을 그려서 갖고 왔더니 여기에 지금하고 똑같은 경우 너무 타이트해. 도저히 출력 어떻게 되지, 맞춰서 출력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짜증이 나서 여유가 없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얘를 좀 더 키워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출력할 게 얘가 몇 분의 몇 정도인지 보고 40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줘요. 그러면 얘를 그 사이즈로 맞춰주는 게 좋겠잖아요. 즉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가 400배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컨트롤 8번 눌러서 자 A3에 400배를 하고 싶어요. 그럼 A3 가로값이 얼마예요? 420이죠. 420 곱하기 400으로 하면 얼마예요? 16,80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선 하나를 그려서 16,800이라고 선을 하나 그려줘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 숫자 주는 게 편하긴 한데 제가 지금 잘못했나봐요. 168,000이네요 168,000. 자, 그럼 이렇게 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축척을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하고 여기를 찍고 참조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커지죠? 자, 근데 확인해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니 119,200이죠. 자, 왜 제가 확인해 보라 그러냐면 297이죠. 420 297 곱하기 400은
11만 8,800이에요. 어떻게 돼요? 좀 좁네. 좀 애매하죠. 자, 라인에서 11만 8,800을 주면 선이 조금 애매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출력했을 때 요만큼이 좀 더 쏠려서 출력이 된다거나 축척이 좀 안 맞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이게 블록으로 돼 있어갖고 좀 애매한데, 그러면 블록으로, 그러니까 묶여져 있을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깼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신축을 눌러서 이 칸을 어차피 조절해도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끝을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선 그려놓은 여기다 이렇게 딱 해주면 내려와 주죠. 얘는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가 아까 했던 게 맞아 떨어지겠죠. 16만 8천에 11만 8,800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틀이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하고 싶은데 가로 어디 이전 도면들을 쓰다 보니까 가로 세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도면을 그릴 때 대부분 요 틀을 도면을 할 때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도면에서 이 틀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리는 그림이 요만큼 밖에 안 해. 그러면 이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남겠죠. 그럼 반대로 얘를 아까 줄여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럼 몇 배 정도가 맞을 건지를 대강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잡아다가 이런 식으로 딱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죠? 뭔 말인지.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묶어야 되는데 설명하느라고 깨버려갖고 지금 이런데, 적당히 조절하셔서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400분의 1로 출력이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는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력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처음에 종이 사이즈, 그 다음 내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아예 이런 것부터 다 그려야 된다면 그림을 그려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네모를 몇 배 키워야 맞을 건지, 그럼 출력할 때 몇 분의 몇이 될 건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얘를 써 넣을 때는 지금 봤던 것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다거나 스케일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개념들을 좀 봐주시면 돼요. 다만 진짜 극단적인 경우도 하나 있습니다. 뭐가 극단적인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 출력을 안 하고요. 여기서 출력을 안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인데, 배치라는 것이 원래 출력을 하는 차이거든요. 요 점선 보이시죠? 요 점선이 우리가 보는 여백이에요. 혹시 제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럼 출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냐? 여기 점선 바깥은 출력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출력하면 그냥 이 종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즉 출력할 종이를 미리 보게 하듯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즉 모형이란 곳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배치라는 곳에서 그림을 그려도 되긴 하지만, 다만 이 배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종이고, 그러니까 즉 한계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4나 A3나 A1나 A0가 한계인 거지 그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런 개념은 원래 아니지만 그냥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해주는 게 편해요. 그냥 종이만큼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그리죠.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는 이걸 좀 많이 쓰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애초에 출력 세팅을 해주는데, 배치에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는 걸 눌러주게 돼요. 자,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안 쓰는 회사가 더 많으니까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나중에 다시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부분이 참고될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눌러서, 현재 우리가 배치 1이잖아요. 배치 1이고 수정을 눌러줍니다. 배치 1을 수정했다. 그럼 뭐예요? 프린터 창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린터 창을 해줍니다. 프린터를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DWG 이걸 하겠다 이렇게 했죠.
했죠. 그리고 종이를 아까 여백이 없는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딱 골라요. 여백이 없는 걸 고르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은 여기 점선이 사라질 거예요. 지금 아까 설정했던 종이가 이만큼 여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꿨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은 이 종이만큼 출력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종이가 배치하고 똑같으니까 몇 대 몇으로 뽑히겠어요? 1대1이죠. 이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내가 미리 이건 세팅을 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잡았던 A3입니다. 점선 사라졌죠. 왜 사라졌냐면 여백이 제로니까요. 제가 여기다 뭘 하냐, MV라고 명령을 주잖아요. MView, 모델 뷰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M이 모형이란 뜻이에요. 모델인데 이렇게 해서 네모를 딱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모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이쪽에 CCTV 모니터처럼 저기 모형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따닥, 자 따닥 따닥, 보이세요? 이렇게 가면 이걸 UCS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데, 밖에 따닥 하면 여기가 삼각형 있죠. 이걸 PS라 그러고 이거를 MS라 그럽니다. 자, 제가 여기다 선을 그린다 해서, 선을 이렇게 그린다 해서 이쪽에 그려지진 않아요. 그냥 모니터에다 뭔가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따닥 해가지고 선을 한번 그리면 그려져 있죠.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뭐가 가능하냐, 이렇게 했을 때, 도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해놓고 프린터를 하면 이대로 쫙 출력이 됩니다. 재밌는 거 따닥 해가지고요, 따닥 하시고 Z 엔터, 줌이라 그래요. 1/500 XP 라고 하면은 우리가 500분의 1로 추적 중과하고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다시 Z 엔터에서 1/400 XP라고 하면은 400분의 1로 증가하고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Z 엔터에서 1/350 XP라고 보시면 아까 352 이렇게 휠만 안 굴리고 조절하면 딱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축척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 축척을 따닥에서 옆에 있는 또 도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당겨서 출력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런 게 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이걸 선호하시는 회사도 있어.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그리할지 모르니까 이런 방법도 알아 놓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다 뭘 해야 되냐, 사실 요 틀이 여기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된 것 이 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틀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내용들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컨트롤 C 선택해서 컨트롤 C, 이쪽에 가서 컨트롤 V 해서 0,0에다 붙이면 이쪽에 딱 들어가요. 근데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축척해서 선택한 다음에 기준을 여기다 찍고 참조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될까요? A3 크기가 420.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들어간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종이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MV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들어가고, 딱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대략 맞춰서 그냥 막 뽑기도 하고, 아까처럼 축척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Z 엔터 1/400 XP 하고 엔터를 치면 400분을 맞춰주고, 휠을 눌러서 조정하신 다음에 프린터를 딱 할 때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이거는 아니죠. 1대1이에요. 이 종이에 맞춰서 그대로 출력할 거니까 그냥 1대1이에요. 여기를 계속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놔두고 여기서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X니까 여기다 400을 적거나 200을 적거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출력은 사실 좀 더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확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프린터를 할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좀 희한한 프린터를 하나만 손대어 볼게요. 자, 캐논 요걸 하나 해 볼게요. 자, 이 프린터를 썼고요. A4를 할 거고요.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을 겁니다. A3인가? A4인가? 다시 한번 할까요? 조절 조금 할게요. 다시 사각형을 렉탕을 해서 0,0 하시고 297,10 이게 A4죠. 그 다음에 옵셋을 10을 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출력을 할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캐논 이걸 쓸게요. 그리고 A4로 할 거고요. 윈도우로 이렇게 범위를 잡겠습니다. 잡았죠? 중심은 무조건 체크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나왔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등록정보에서 여기 표준용이 크게 들어가 가지고 방금 봤던 여기서 A4를 찾아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라고 했죠. 여백을 다 0으로 해 주시고 다음 해 주시고 다음 해 주시고 마침을 눌러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임시 PC3 파일 작성은 이번 플롯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걸로 계속 출력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조정해야 한다면 좀 애매하겠죠? 불편하죠? 또 알면 조정이라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왜 잘리지?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이 아니라 아예 저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렀더니 뒤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PC3. 여긴 PC3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가 백업 파일처럼 확인을 딱 하면은 여기가 PC3로 바뀌어요. 그럼 즉 이 PC3가 붙어 있는 상태는 페이지가 지금 A4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출력을 눌렀을 때 이제 봐보시면은 이쪽에 분명히 얘가 있죠. 얘가 있죠. 근데 어디가 있죠? 캐논 여기 있다. 보이십니까? PC3부터. 즉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출력을 할 때 이전 플롯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를 때 혹시 얘로 돼 있으면 얘는 지금 무슨 상태라고? 여백이 조정이 안 된 상태고 다른 이유로 저장을 꼭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PC3가 붙어 있게 딱 바뀌면 여백이 조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서 저장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떠요. 무조건 한 번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여기서 제가 PC3를 골라서 여기도 PC3 이제 저장이 된 상태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도 PC3라고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뭔가를 바꿔서 확인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같은 창이 뜰 수도 있지만 안 뜰 수도 있어요. 등록 정보를 눌러서 예를 들어서 표준용이 크기 수정을 눌러서 얘를 갖다가 수정해 가지고 0 이렇게 바꾸고 다음 마침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안 뜨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뜨긴 뜨는데 그냥 선택할 수도 없고 확인만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전처럼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밑에 치를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한 번은 뜨니까 PC3를 꼭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까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에 관한 내용은 그런 부분만 이해하신다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빠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들으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셨죠?